자, 여러분 6주차 1교시 동영상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에 바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한 프로젝트에서 여러 파일을 만들어 쓴다는 의미가 이런 거다 하는 거죠.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다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C 파일을 진짜 많이 만들면 됩니다. 문제 만들면 되는데 요거 dev C++에서는 좀 그 프로젝트 파일에서 관리를 잘해줘서 그렇지, 원래 뭘 해야 되느냐, 원래 정확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기다가 내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지금 사용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 관계를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getSum 함수를 만든 사람 입장은 getSum 함수 1서부터 n까지 합을 더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주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거 서비스 공급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메인 프로그램은 이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getSum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사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사용자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거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getSum 함수가 있는데, 이런 getSum 함수가 외부 함수면서 이런 시그니처를 갖는다. add 함수는 또 이런 시그니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일일이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사용자 입장에서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문제냐? 여기 sum 파일에 와서 보면은 함수 두 개가 있어요.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함수 두 개입니다. 이 sum 파일에 함수가 한 30개가 있다라고 봅시다. 30개. sum 파일에 함수가 30개가 있어요. 왜냐면 getSum도 있고 get-도 있고 뭐 add, subtract, 뭐 multiply, 뭐 무진장 많은 뭐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 여기다가 한 30개 모아놨다라고 치면은, 그 30개를 사용할 때마다 다른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입장에서 그걸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얘를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 아주 불편한 일이라는 거죠.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적어줘야 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관습을 정했습니다. 자, 어떤 관습을 정했느냐? 서비스 공급자가 여기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제공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요 소스 파일과 짝이 되도록 헤더 파일을 만드는 그런 관습을 고안했어요. 여기 .h가 붙은 이런 파일을 헤더 파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더 파일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여기 소스 파일에서 작성된 아까 여기 30개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30개의 함수의 전방 선언들만 모아놓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시그니처만 싹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 함수들의 요약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약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는 이런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이 소스 코드 내용, 함수 바디 내용들을 implement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implementation이다. 우리나라 말로 구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헤더 파일에 요약된 내용, 이 요약된 내용을 스페시피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 명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요약만 인용을 하지 이 안에 있는 내부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임플리멘테이션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하면 굉장히 인생 살기가 복잡하다는 거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메인 프로그램 입장에서 printf를 사용합니다. printf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출력하기 사용하는 거죠.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printf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스트링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 이름 적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서비스 요약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print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printf 원래 그 함수입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본체가. printf 함수 본체 본 적 있어요? 심지어 나도 여태까지 한 40년 동안 코딩을 했지만은 printf 소스 코드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서비스의 요약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느냐만 이걸 이해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 구현 내역을 요약을 해서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그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작업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헤더 파일 예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이 프로젝트의 파일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 프로젝트의 파일이 크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main.c랑 sum.c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main.c랑 sum.c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파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파일 하나 더 만듭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소스 파일 적습니다. 새로운 유닛을 추가하겠으니까 내가 yes 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 새 이름을 저장. 새 이름을 저장을 하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은 sum 하고 여기 소스 파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헤더 파일이요. 헤더 파일. 여기 선택해 보면 헤더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sum.h라고 하는 헤더 파일로 저장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헤더 파일은 익스텐션을 .c라고 하면 되고 반드시 .h라고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더 파일에다 뭘 적어주느냐? 헤더 파일에 아까 메인에서 필요했었던 내용들 컨트롤 C 지워보겠습니다. 메인에서 필요했던 내용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준다 하는 거죠. 여기다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줄은 결국 뭐냐? 이 두 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sum.c에 있는 이 함수들의 요약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본. 요거 이름, 요거 이름. 이렇게 요약본 두 개죠. 그죠? 두 줄. 여기 만약에 함수가 10개가 있으면은, 함수가 10개 있으면은 헤더 파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함수가 10개 있으면 여기 10줄 있어야 됩니다. 그 함수 내용들 다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더 파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헤더 파일을 아까 메인에,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죠? 아까 external하고 두 줄 있었죠? 그거 대신에 여기다가 include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더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헤더 파일 이름이 뭐였죠? sum.h다라고 적어준다는 거죠. 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include를 할 때 내가 직접 만든 헤더 파일, 내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건 여기다가 더블 어퍼스트로피를 붙입니다. 반면에 여기 꺽쇠가로 열고 닫고를 붙인 것들은 라이브러리에 헤더 파일이 있는 경우에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이 있는 경우는 꺽쇠가로를 붙인다 하는 거죠. 내 폴더에 있으면 더블 어퍼스트로피로 땡땡을 쓰고, 그 다음에 이 include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은 include 영어 우리 해석하면 뜻이 뭡니까? 포함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포함해라. 무슨 얘기냐? sum.h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요 줄에다가 적어줘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누구한테 이런 include를 하는 걸까요? 프로그래머,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컴파일러. 보통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한테 어떤 명령을 하는 거, 그런 거는 비실행문이다 라고 합니다. 비실행문. 그거는 기계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컴파일러가 번역하는 와중에, 컴파일러가 소스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와중에 어떤 힌트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실행문. 혹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컴파일러한테 이야기하는 그 명령어를 Preprocessor Directives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소스 코드를 번역을 할 때 컴파일러가 번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에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이 프리프로세서가 좀 C 프로그램을 좀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서한테 명령을 내릴 때 보통 이렇게 샵을 써요. 샵 include 그다음에 샵 define 샵 and if 이런 식으로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이게 샵이 붙은 이런 문장들 짬짬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짬짬이 보이는 이런 문장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스다. 디렉티브는 명령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헤더 파일의 용도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스, 그 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수업을 요것과 관련되는 내용의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보통 이제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특정 랭귀지의 문법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람들이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관습, 일하는 버릇이라는 거죠. 이 관습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변수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줄바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잘 지켜져야지 프로그램을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헤더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를 하면은 헤더 파일을 작성할 때의 관습이 있습니다. 자, 헤더 파일을 작성할 때의 관습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중요한 관습인데요. 이 관습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헤더 파일이 여러 번 인클루드 되는 것을 갖다가 피하기 위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헤더 파일이 여러 번 인클루드를 하게 되면은, 여러 번 인클루드 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뭐 실수거나 뭐 목적을 했던 거 하나 대충 실수겠죠. 이렇게 인클루드를 두 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을 할 때 뭔가 이 헤더 파일 만드는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tdio.h도 관습을 지켜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어떤 관습을 잘 안 지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헤더 파일에서 지켜야 되는 관습이 뭐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일단 관습을 지키는 그런 버릇만 들이기로 합니다. 버릇만 들이기로 합시다. 자, 어떤 관습을 지켜야 되냐? 여기다가 무조건 if는 무조건 요 세 줄에 해당하는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스를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 세 줄을 적어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중요한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헤더 파일이 여러 번 인클루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하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비실행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컴파일러한테 이런 글자를 하나 정의를 해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의를 해놓냐면 if not if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아직 그 프로젝트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글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실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이 문장을 만나게 되면은 앞에서 한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안 됐을 때만 이 안에 들어가지 정의가 된 경우는 스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차근차근히 이해하도록 하고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요 두 줄이랑 요 한 줄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 세 줄이 필요한 이유는 헤더 파일을 여러 번 인클루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관습을 이용해서 이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를 적을 때 여기 적어줘야 되는 단어가 중요한데 요 단어는 파일 이름이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sum.h인 경우에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sum.h인 경우에 다 대문자로 적고 맨 앞에 짝대기 긋고 또 가운데 짝대기 하나 긋는다는 겁니다. 이거 언더스코어라고 합니다. 언더스코어를 커가지고서 이렇게 글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 이름이 stdio.h다 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샵 if not df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stdio h 이렇게 적혀있다는 거죠.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적혀있겠습니까? 샵 define stdio h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여기 쭉 그 헤더 파일 내있고 맨 마지막에 샵 and if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요 파일의 이름과 요 글자 패턴을 좀 이해하기 바라고, 그냥 관습입니다. 실행기지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가서 실행기를 짠다라고 하면 이 관습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혼납니다. 이래서 stdlib.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있죠. 헤더 파일 있죠. 그죠? 헤더 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헤더 파일은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stdlib.h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써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매크로라고 합니다. 이 글자를, 이런 글자를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를 써가지고 헤더 파일 만드는 관습에서 이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잠시 한 잔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폴더 한번 봅시다.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보면은 이걸 유형별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게. 자,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기보다 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만든 파일이 3개죠. 그죠? main.c 하나,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sum.c, 그 다음에 sum.c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sum.h 이렇게 3개 만들었습니다. 그죠? main.5랑 sum.5는 뭐죠? 요거 오브젝트 파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브젝트 파일. 기계어 코드다. 기계어 코드다. 기계어 코드를 실어놓는 파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스 파일 하나당 헤더 파일은 관계없습니다. 소스 파일 하나당 번역한 거, sum 파일 번역한 거, 소스 파일 하나당 하나씩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컴파일하는 기법을 separate compilatio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main에 대해서 따로 컴파일하고 sum에 대해서 따로 컴파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소스 파일이 10개다라고 하면 그 10개에 대해서 오브젝트 파일들이 10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의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한 파일들이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려면은 이 기계어 코드들을 모아서, 기계어 코드 지금 같은 2개가 있죠. 기계어 파일이 2개의 파일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응용 파일이 이 기계어들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어 2개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행위를 뭐라 그러느냐? 한 덩어리로 만드는 행위를 링크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링크라고 얘기하고, 링크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링커다 라고 얘기합니다. 링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려면은 각각의 파일별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한 결과물들, 오브젝트 파일들 여러 개를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한 덩어리 만드는 행위, 링크를 하고, 그 결과물로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 자, 라이브러리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내가 이 프로그램 짰을 때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킬 수 있을 여지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죠? sum.5죠, 그죠? 여기 있는 데서 add랑 그 다음에 getSum 함수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필요한 그런 중요한 함수다. 꼭 필요한 함수다. 그 다음에 어려운 함수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라이브러리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라이브러리에서 갖다 땡겨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대충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대충 허접한 거니까. 근데 이제 데브 C++ 만든 그런 회사라든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는 어떤 유용한 함수들을 만들면 라이브러리에다가 등록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등록돼서 제공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 3가지 폴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include 폴더가 있어요. include 폴더. 그 다음에 include 폴더에는 헤더 파일들 막 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개하고 싶은
일반 사용자한테 주고 싶은, 사용하게 하고 싶은 그런 함수들의 요약 내용들을 헤더 파일에다 적어가지고 include 폴더에다가 쭉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include 폴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폴더가 하나 있는데 lib 폴더입니다. 이건 라이브러리 폴더입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헤더 파일에는 함수 body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함수 본체는 없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함수 본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폴더에 함수 본체가 있는데 기계어 코드를 갖다가 기계어 코드를 이제 원래 소스 코드를 번역한 기계어 코드를 압축시킵니다. 보통 아키브 시킨다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쫙 모아놔요. 아키브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익스텐션이 확장자가 .a나 .ar로 끝나는 아키브 형태의 파일로 라이브러리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게 실행 가능한 그런 존재일 때, 라이브러리 함수의 내용이 완전 실행 가능한 존재일 때는 아예 바이너리 코드로도 제공을 합니다. 이건 그냥 명령어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 3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좀 기억을 하기 바라고, 특히 이 중에서 include 폴더랑 라이브러리 폴더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자, 뭘 찾아가느냐? 우리 프로그래밍 하면서 뭐 많이 썼습니까? 메인.C에서 스탠다드 io.h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 이런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했었죠. 그죠? 이런 게 어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 컴퓨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C로 한번 가보겠어요. C 폴더로 하고 그럼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깔리는 데죠. 깔리 가보겠습니다. 갔더니 여기 뭐 있냐면 dev cpp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운로드 받았을 때 여기 깔리겠죠.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쭉 따라가면 여기 nwg64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고 쭉 따라가면은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기가 C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바이너리 코드들, 실행 가능한 코드들, 헤더 파일들, 그 다음에 기계어 모아놓은 라이브러리 폴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폴더에는 기계어가 아키브 파일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계어 파일이나 아키브 파일 형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 파일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기계어 코드들이에요. 여기 .o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계어 코드들,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키브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야 뭐 읽을 수도 없는 기계어 파일이니까 알 수가 없고, 요 include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는 것들입니다. 자주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include 했던 거 뭐가 있었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stdio.h 있었죠. 그죠? stdio.h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헤더 파일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C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무진장 많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우리가 다 배우겠습니까? 많은 자꾸 배워야지. 그리고 여기서 몇 개라도 자꾸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우리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헤더 파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이구 한참 내려갔죠. 그죠? 한참 내려가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std 뭐가 있습니까? IO 파일 여기 있죠. 그죠? 여긴 또 뭐 std li 파일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파일이다 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겁니다. 자, stdio.h 한번 읽어볼까요? stdio.h 헤더 파일 딱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왔습니다. stdio. 와, 이게 스탠다드 io.h 헤더 파일입니다. 와, 뭔가 무진장 복잡한 것이 있어 보이지만은 여기 대충 가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함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scanf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printf도 있겠죠. 그죠? 뭐 printf 함수, scanf 함수. 어떤 C 랭귀지가 제공하는 C 랭귀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뭐 scanf 뭐 무슨 vs printf 뭐 vprintf 뭐
못 보던 printf도 많네. sprintf, printf 이런 함수들에 대한 소개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스탠다드 IO,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을 소개한 헤더 파일입니다. 이 함수들의 바디들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그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습니다. 기계어 코드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헤더 파일의 작성 관수, 맨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런 매크로 두 줄, if not define, define 두 줄 하고, 두 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뭐 있습니까? 맨 밑에 and if.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프리프로세서 디렉티브들이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 헤더 파일 만든 것은 첫 번째 하나랑 첫 번째 두 줄이랑 맨 마지막 한 줄 항상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게 스탠다드 io.h 같은 건 원래 뭐로 있어야 됩니까? 스탠다드 io._h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 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가 봅니다. 뒤에 _h 안 붙이고 앞에다가 inc 뭐 include의 약자겠죠, 그죠? 요거를 앞에다 이렇게 붙이기로 이 사람들은 관습을 정한 것 같네요. 이렇다. 그 다음에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다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inc std lib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inc std li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일 처리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준이 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수업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 오늘 하는 얘기 다 못 알아들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얘기의 주된 내용은 어떤 알고리즘이나 문법을 얘기했다기보다도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때의 일처리 방식, 또 일처리 관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진도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일처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공부를 합시다. 자, 요 정도로 6주째 1교시죠, 그죠? 6주째 첫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